안녕하세요. 해부학TV의 김영태입니다. 오늘은 책을 하나 리뷰할까 합니다. 그것도 만화책입니다. 책 제목은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입니다. 지난주 가족 단톡방에 둘째 아들이 이거 사보는 거 어떤? 이라며 링크를 보내왔어요. 따라서 곧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은 다음날 바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과 다음날 오전까지 끝까지 읽었습니다. 처음 썸네일에 나와 있는 저자의 이름을 보고 번역서인 줄 알았습니다. 도착해보니 필명이 압둘라입니다. 당연히 남성 작가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다 읽은 후 검색해보니 유튜브 채널에 이미 소개되어 있는 여성 작가였습니다. 작가는 체육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많이 들락거렸고 덕분에 인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절대 기준의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유튜브 영상까지 보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왜 이런 구성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몸의 골격인 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만화로 표현하기도 쉽고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두 챕터에 거쳐 해부학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해부학을 쉽게 이해하도록 매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만 결코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해부학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어깨의 해부학에 대하여 썼고 특히 5장에서는 복잡한 8개의 손목뼈들의 이름을 외우는 의대생들의 암기법을 소개하고 있어 재미있게 웃었습니다. 이어 머리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넙다리의 뒤쪽인 햄스트링에 대하여 썼습니다. 물론 넙다리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넙다리의 앞쪽에 있는 넙다리 네 갈래근, 즉 대퇴사두근과 안쪽에 있는 근육들까지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는 척추에 관한 것인데요. 허리 통증에 대하여 꽤나 깊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아마도 작가가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어서 팔에 대한 해부학과 목에 대하여 무릎 관절, 특히 무릎 관절에 있는 인대에 대하여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골반에 대하여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복잡한 몸통의 뒤쪽인 등도 설명하고 있고 발의 구조도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가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부위별 해부학 구조물의 설명이 규칙성 없이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책의 내용이 먼저 유튜브에 소개되었고 나중에 책으로 묶었다고 하는데 유튜브의 특성상 접근성과 독자들의 요청에 따른 순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 10출화부터는 국소 해부학이 아닌 계통 해부학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신경계통부터 설명을 시작합니다. 순환계통에서 심장과 혈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이어 19화에서는 호흡계통과 내분비계통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화계통은 7개의 대장이란 제목으로 설명합니다. 비뇨계통과 생식계통은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한글 해부학 용어에 대한 언급인데요. 아마도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교육하는 교수님들이 한 번쯤 귀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글화된 해부학 용어의 장점으로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고 했고 단점으로는 아직 완벽히 자리 잡지 못했고 현장에서 그다지 쓰이지 않는 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용어, 즉 한자 표현으로 된 해부학 용어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대체로 대중적인 점을 장점으로 꼽았고요. 단점으로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직관적이지 않아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을 빠르게 읽고 나서 해부학을 가르치는 의과대학 교수로서 이 책을 누구에게 권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일반인들이 보았으면 하는 해부학 책입니다. 만화이다 보니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어렵다는 선입관이 강한 해부학을 만화로 그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쉬운 한글 용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열하였습니다. 단순한 인체 구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능과 관련된 또 질병도 일부 언급해 줌으로써 읽는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만드는 책입니다. 둘째로 해부학을 배우기 전엔 의예과 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한글 용어뿐만 아니라 한자 표현인 구영어와 영어 용어도 함께 기술하였습니다. 영어 용어는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지만 이 책에서는 해부학의 역사나 용어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부학이나 의학 용어에 조금은 친숙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부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의예과 학생들이 앞으로 해부학을 배우면서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체를 부위별 구조의 이해나 해부학 명칭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하나의 유기체로서 인식하는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부학을 배우기 전 단계에 있는 의예과 1, 2학년 학생들이 읽어도 충분히 좋은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해부학을 갓 배운 의예과 2학년들이 겨울방학 때 혹은 본과 1학년에 해부학을 배운 경우에는 본과 1학년 여름방학 때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해부학을 다 배우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 아마도 이런 거였어? 라는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해부학을 대신할 만한 깊이 있는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도 해부학을 배운 후에 이 책을 읽는다면 그동안 단편적으로 혹은 국소적으로 이해했던 인체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생리학까지 배운 상태라면 그 느낌은 더욱 강하게 올 것입니다. 만일에 해부학을 배우기 전에 읽고 나서 해부학을 배운 후에 다시 읽은 학생이라면 아마도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로 이 책을 해부학을 가르치는 의과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보건계열의 교수들에게도 권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해부학적으로 몇몇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부학을 전공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이 틀렸다 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해부학 책을 보면 이렇게 인체 구조를 이해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해부학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아무리 쉽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잘 하더라도 해부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되새길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해부학TV에서는 해부학 만화라는 책을 이렇게 리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부학TV의 김영태였습니다.